많은 중문과 학생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진로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중문과를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지? 또 중국어로 어떤 것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참고할 수 있는 진로 가이드를 보면은 중국 방송 콘텐츠 디렉터, 뭐 아니면 중국인 상대 부동산 중개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중국어 전공 하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직업들이고 따로 공부를 하거나 최소 석사까지는 하셔야 그나마 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은 계속해서 나의 진로를 중국과 연관지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중문과를 나왔으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뭐지? 그래, 중국어가 있지. 이러면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직업들을 계속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문과 4년을 공부해도 중국어는 형편없습니다. 4년을 공부하면 거의 뭐 반 중국인은 돼야 되는데 졸업을 할 때 보면은 제대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얼마 없어요. 그나마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중국어 실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인과 대화를 하기도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제 실제로 뭐 중국 방송 콘텐츠 디렉터나 중국인 대상 부동산 중개인 이런 분들만 봐도 중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전공하였다가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 대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중문과의 문제가 계속해서 자신의 진로를 중국어로 연관지어 생각하다 보니까 편협한 진로관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직업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시간만 버리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어 전공자들의 90%가 결국에는 중국과 관련이 없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 안에서 중국어를 쓸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때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대학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배들은 졸업해서 먹고 살기 바쁘지 교수님들은 사실 공부만 하시던 분들이라서 주변 얘기로만 간접적으로 들어서 뭐 취업에 관한 내용은 거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기껏해야 1년 위에 선배가 취업한 곳이나 여기저기서 들었던 얘기들로 자기 진로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문과 후배들을 이끌어줘야 할 것은 졸업생 선배들 뿐입니다. 내 삶이 바쁘니까 내가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일면식도 없는 후배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무슨 도움이냐. 내 돈이나 들고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학생들에게 돌아가세요. 중문과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중국에 대한 애정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졸업생들이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취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조언을 해주는 선배들이 없어서 몇 년 동안 방황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후배들은 방황하는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과의 외교가 안 좋아지고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어학연수가 불가능해졌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이 더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는 일본으로도 갈 수 있고 미국으로도 갈 수 있고 뭐 동남아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졸업하신 선배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중문과 4년간 빡세게 공부해도 중국어 전혀 못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시장 자체가 적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돈 벌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무슨 졸업한 지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된 선배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 자기 지금 살기 급한데 후배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딱 저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졸업한 지 한 8에서 지금 제가 9년 차인데 한 10년 정도 된 선배분들은 조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정도 된 졸업생이 지금 재학생들을 만나고 싶어도 뭐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작정 과사로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작정 교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으세요. 교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갈까요? 그리고 재학생들도 졸업생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졸업생들에게 연락을 돌리더라도 연락처가 없어진 경우가 있거나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졸업생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재학생들은 졸업생들에게 연락하기가 쉽지 않죠. 괜히 연락을 했다가 혼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선배들의 말에 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전화 돌리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좀 어린 학생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전화 대신 메일은 보낼 수가 있잖아요. 졸업생 선배 100명에게 메일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중 3, 4명은 반드시 답장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아는 선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선배를 통해서 다른 선배를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싸가지 없고 귀찮아서 연락을 피하는 선배들도 많이 있을 거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 계속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조언을 얻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학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로 중문과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